네, 동시효과 상황 보겠습니다. 훈풍이 붑니다.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어제는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조금 더 강했다면 오늘장 출발은 코스피가 더 강한 모습으로 2800선이 회복될 것 같기도 한데 이것이 과연 동시효과 구간의 거품일지는 이제 5분 후면 공개가 됩니다. 그럼 코스피 지수부터 보시죠. 1% 정도나 플러스권으로 잡히거든요. 1.09% 오름세 나타내면서 2799.12포인트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거래일 연속해서 반등세 이어가면서 이제 거의 20일 이평선까지 왔습니다. 20일 이동평균선 2802포인트에 놓여 있거든요. 오늘장 좀 힘을 낸다면 이 부분까지도 갈 수 있는 가시권 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그런데 양쪽이 나란히 올라주면 좀 이 지수 현재 상황을 신뢰할 텐데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자리 걸음 정도 수준이거든요. 0.11%의 제한적인 상승 움직임으로 911.50포인트 정도 선, 어제 900선 종가 기준으로 회복을 했고요. 오늘장에서는 지키는 정도 선에서 출발선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20일 이평선이 922포인트 정도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움직임 보겠습니다. 동시효과 구간 지금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는 종목이 훨씬 더 많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중소형주들 쪽으로 실적의 바통이 넘어갔습니다. 여기에 영향을 받는 종목군들이 상당수 자리를 잡고 있고, 그리고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재택 진료 키트를 제공하는 그 대상을 축소를 시켰죠. 그래서 각자가 이제 구비해야 되는 그런 의료 장비들이 물품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산소 포화도 측정기라든지 그리고 체온계, 감기약 이 부분을 만드는 업체들이 어제장에서 무더기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 여전히 좀 맥이 살아있다는 점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종목으로 들어가 보시면은요, 휴스틸이 호실적이었습니다. 휴스틸 지난해 영업이익이 635억 원이나 기록이 되면서 전년 대비했을 때는 259%나 늘어나는 모습이었는데요. 상한가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 굉장히 강한 탄력이 예고되고 있고, 동일제강이라고 철강금속인데 사이즈가 크지는 않은 업체입니다. 이렇게 철강금속 워낙에 실적이 좋을 거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 중소형 철강주들이 양호한 이 실적을 내놨고요. 동일제강 같은 경우도 호실적에 힘입어서 오늘장 6% 정도의 갭상승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게임 섹터 쪽으로는 희비가 엇갈립니다. 서메이지라고요.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하고는 있는데 적자폭이 많이 줄었다라는 데에서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메이지 오늘장 8% 정도 플러스권 출발을 준비하고 있고, 반면에 위메이드 어제 실적 발표에 따라서 증권사 레포트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얼핏 보면 실적이 좋아 보이는데 발목을 잡은 것은 미르포, 그리고 날개를 잡아준 것은 위믹스입니다. 위믹스로 인해서 현재 숫자는 상당히 좀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임, 그리고 주력 게임인 미르포의 글로벌 매출도 부진했고 또 영업이익도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위메이드가 지금 타격을 좀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늘장 16%의 개파락으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앞서서 4거래를 연속해서 상승했는데 이 상승분을 오늘 하루 만에 모두 다 반납하는 건 아닌가 다소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위메이드 맥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4% 정도 개파락 출발을 대기하면서 요즘 들어서 이번 주에 금융주하고 게임주들 실적 발표가 좀 집중됐었는데요. 이에 따른 민감도도 확실히 나타나고 있다는 점 눈길을 끕니다. 그리고 재택 진료 키트와 관련된 부분은요. 어제장에서는 이 메가이CS라든지 뭐 이런 산소 포화도 측정기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했다면 오늘은 체온계 쪽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체온계 쪽에 가스 있습니다.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2월 10일 목요일 국내 증시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옵션 만기일입니다. 워낙에 볼 부분이 많아서 옵션 만기가 약간은 또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었는데 수급적으로 옵션 만기라는 변수 어떻게 작용할지 체크 필요해 보이고요. 북한이 연초부터 연일 이 발사체를 발사를 했었죠. 그래서 한미일 북핵 대표 지금 논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 일정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러면 오늘장
시장 출발하니까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확실히 동시호가 구간대는 양시장의 갭 차이가 좀 있었는데 본장 시작하니까 어느 정도 좀 좁혀졌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플러스권 출발하는데 800선 언저리까지는 아니고요. 동시호가 때 확실히 좀 거품이 있긴 했나 봐요. 지금은 0.6% 정도 상승세 띄면서 2785.99포인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전고래 대비 17포인트 정도 오른 수치 2785포인트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보합권 정도 출발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본장 시작하니까 괜찮고요. 0.4%, 4포인트가량 오르며 914.35포인트 정도 선에서 출발 움직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야간 선물도 지금 소폭의 플러스권 움직임이 유지되고 있어서 다소 좀 안심하면서 보셔도 될 것 같은데 말씀드리는 사이에 미국의 야간 선물이 살짝 마이너스권 돌아서네요. 이 부분은 변화 생기는 대로 좀 더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미증시 본장은 강했는데 현재 야간 선물은 좀 왔다 갔다 합니다. 다음으로는 수급주차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래소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사들이고 있습니다. 어제도 샀는데 오늘까지 이틀 연속의 매수 우위를 보여주면서 530억 정도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365억 원 팔고 있습니다. 대부분 연기금의 매도 물량입니다. 그리고 개인 쪽에서 160억 정도 매도 대응 나타납니다.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쌍끌이 매도입니다. 하루 만에 포지션이 바뀌었습니다. 어제 지루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공세가 그치려나 쌍끌이 매수로 어제는 끝났었거든요. 근데 하루 만에 다시금 기존의 포지션 쌍끌이 매도로 돌아와 있습니다. 외국인 쪽 140억 정도 팔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20억가량의 매도 대응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 161억 원 정도 사들이고 있고요. 다음은 프로그램 동향 넘어가 보시죠. 거래소에서는 차익 비차익 거래 흐름 엇갈립니다. 오늘은 비차익 거래 중심으로 해서 매도 물량이 좀 더 출하되고 있고요.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동향 좀 더 면밀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비차익 거래 중심으로는 유입이 되고 차익 거래로는 한 400억 정도 출하돼서 전체적으로 176억 원의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으로는 비차익 거래 중심 163억 원 순매도입니다. 업종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장 상승 업종이 더 많기는 합니다. 지수 상승 탄력에 대비했을 때는 업종별로 상승 업종이 좀 많아 보이는 상황이고요. 가장 강한 섹터는 의료 정밀입니다. 요즘에 이 섹터는 SD 바이오 센서, 이 진단키트 종목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데 오늘 SD 바이오 센서 오르네요. 업종지수 1.4%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섬유의복하고 서비스, 화학 섹터, 그리고 기계 섹터 순으로 뒤를 잇습니다. 하지만 이렇다 하게 한쪽으로의 확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섹터가 있지는 않고요. 다음은 하락 업종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부진한 쪽은 보험 업종 0.6% 밀려서 크게 빠지지는 않고 증권 섹터도 약보합권 정도, 통신 섹터 이렇게 약세권 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간은 쉬어가는 정도의 흐름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군들 가운데 하락 종목은 두 종목이 있고요. 확실히 LG 에너지 솔루션이 밀리니까 이 매기가 좀 더 시총 상위주들로 퍼져나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좀 고점 신호 나온다. 여러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제 급락이 나오더니 결국에는 50만 원 이탈이 나오네요.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은 3.5% 정도 하락하면서 49만 2,500원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40만 원대 재차 회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많이 빠지니까 나머지 종목군들이 웃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1%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면서 75,400원권 기록하고 있고 SK 하이닉스는 지금 낙폭이 거의 굉장히 좀 빠르게 만회된 대표적인 종목이죠. 조정받기 직전 수준까지 회복이 되면서 현재는 13만 원 부근에서의 주가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만 8천 원권 현재가입니다. 그리고 네이버도 한 2%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카카오도 2% 넘게 오릅니다. 오늘 플랫폼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총 상위 톱10 가운데서 좀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다음은 LG화학이 2% 정도의 반등으로 4거래일 만에 반등 움직임 재개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최근 들어선 약간은 시소게임 성향을 보여주고 있는 LG화학의 주가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삼성 SDI도 2% 정도의 반등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쫙 이렇게 빨아들였던 흡수해갔던 매기가 다른 쪽으로도 좀 퍼져나가는 모습 오늘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동차 쪽은 아직입니다. 현대차가 시장 대비로 반등 탄력 약하고요. 기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밀려 내려가면서 오늘 현대차 그룹주들 현대모비스까지 일제히 좀 밀려 내려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강보학번 정도고요. 다음 코스닥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등락차가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특징이 있다면 게임주가 안 좋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군들 상승과 하락이 반반 정도로 섞여 있고요. 게임주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분위기를 흐린 종목은 위메이드입니다. 지금 플레이 투 원 이쪽 한다고 여러 가지 신사업에 너무 역점을 둬서 그런지 기존의 사업이 약간은 좀 기울어지는 쇠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투자 심리가 다소 좀 휘청이는 모습입니다. 위메이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시효과 구간에 말씀드린 대로 미르포의 부진으로 인해서 현재 주가가 13% 정도 약세 흐름을 보여주며 13만 원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좀 많이 밀리는 모습으로 직전 저점 부근까지 재차 밀려 내려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는 어제 실적 부진 영향을 좀 받았었죠. 그래서 4% 정도나 밀렸는데 오늘 추가 하락 나오면서 1.3% 정도 더 하락하고 있고요. 그런데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어제 주가는 많이 밀렸는데 증권가에서는 또 목표가 상향 조정 레포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단 주가는 좀 마이너스권이고요. 다음 펄어비스도 보겠습니다. 펄어비스도 마이너스권입니다. 한 2%가량의 약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이 세 종목이 코스닥 지수에 다소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나머지 종목군들 쪽에서도 사실 이렇다게 오르는 쪽은 별로 없고요. 제약바이오가 상대적으로는 괜찮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1%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1.2% 정도, HLB 2%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3% 정도 상승권 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전지 소재 쪽으로는 희비가 엇갈려서요. 에코프로비엠은 2% 조정받지만 또 LNF는 0.5%가량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제약바이오가 상대적으로 괜찮고 게임주가 확실히 안 좋고요. 2차전지 소재주들은 약간 중립적인 위치에서 왔다 갔다 등락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 종목이 조금 더 많기는 합니다. 오늘장 상승 종목 1235개 되고요. 하락 종목은 841개 종목입니다. 5분의 3 오르고 5분의 2 밀리고 이렇게 60%, 40%, 6대4의 비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한가 종목이 바로 나오네요. 엠브레인이라는 종목이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배당을 발표를 한다거나 아니면 자사주 소각을 하거나 이런 주주 친화책을 발표하는 경우가 많은데 엠브레인이라는 종목이 주당 한 주에 무중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주가에 반응이 나오면서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장 유일하게 지금 상한가 종목으로 집계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음으로는 오르는 종목군들이 동시효과 때랑 대체로 비슷하네요. 이런 자가 재택치료 키트 대상을 배포하는 대상 축소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종목군들 이쪽으로의 강세 움직임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이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확산 시에 영향을 받는 종목군들이 또 같이 들썩들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영향력 크고요. 그러면 그리고 오늘 소비재 섹터가 강하다라는 점도 특징으로 보입니다. 화장품주들도 좀 움직임이 나타나는데요. 하나씩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지금 카스가 본장 시작해도 17%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 종목은 상장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저울 관련된 종목으로 알고 계실 텐데 체온기도 만든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치면서 2017년도에 온도계를 비롯한 혈압기, 체중계 이쪽도 같이 하고 있대요. 그래서 카스 오늘장에서 23% 정도까지 장중에 오르다가 지금 윗골이 형성되면서 한 16% 정도의 상승권 내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메디아나가 8% 정도의 상승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메디칼도 볼게요. 메디칼자 보는 종목이 대체적으로는 의료 장비입니다. 세종메디칼 14%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세운메디칼이라든지 세운메디칼은 또 오늘은 꺾여 있습니다. 2.4% 정도 하락하는데 이 관련된 종목군들 내에서도 후발주자를 찾는 분위기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제 쪽으로도 이슈 있는 종목이 있는데요.
있는데요. APRG라는 회사가 있고 이 회사가 만든 경부용 코로나 치료제 인도에서 임상 이상을 개시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투자한 업체들이 꽤 있는데요. 세종메디칼은 여기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파마가 현재 20% 이상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도 투자업체고 또 골드퍼시픽 이렇게 세 종목을 같이 좀 묶어볼 수 있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한국파마 22%대 급등이고요. 골드퍼시픽 보시면 12% 정도의 상승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또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오프닝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여행, 항공, 면세점, 카지노가 있었다면은 여기에서 이제 소비재 섹터라든지 그리고 글로벌 텍스프리 이런 면세 사업하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글로벌 텍스프리가 한 9%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JTC도 보겠습니다. JTC도 사업 구조가 좀 비슷하죠. 5% 정도의 상승세 띄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알코올 주정 쪽으로도 강하네요. 무화기 시세를 내고 있고요. 무화기 한 10%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풍국주정도 6%대, 제주 맥주, 국순당 얼마 전에 하이트진로 쪽에서 소주값 인상 이슈가 나오면서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는데 지금 이 주정, 주류 관련된 종목군들도 시세 분출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소비재 쪽으로는 화장품주들도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리오프닝 우리 일상에 재개되는 것과 관련된 종목군들도 상당히 강하게 시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볼만한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많아 보이는데요. 최원주 전문가님은 어떤 쪽부터 보고 계세요? 오늘 간만에 좀 화장품주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아모레퍼시픽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일단 컨센서스 하회하는 실적 발표했습니다. 하지만은 흑자 전환은 성공을 했는데 그거를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한 4.5% 정도 상승하고 있고 LG생활건강은 지금 약세입니다. 약 1% 정도 약세. 코스맥스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맥스도 오늘 한 2.5% 정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연우까지 한번 보면은 연우도 오늘 강보합. 토니모리 한번 보겠습니다. 토니모리도 지금 강보합인데 오늘 제일 강한 거는 일단은 코스맥스랑 아모레퍼시픽으로 좀 볼 수 있는데 코스맥스 지금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늘 뭐 증권사 리포트들이 나오는데 뭐 설화수 쪽에 오히려 좀 선방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차트 모습은 좀 괜찮습니다. 제가 뭐 차트를 뭐 맹신하는 건 아니지만은 일단 뭐 바닥권에서 좀 탈피해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저점 14만 4천 원을 이제 뭐 바닥으로 해서 조금 올라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때 바닥 14만 4천 원에 저점을 올 때 그 이후에 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조금 매수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부정적인 리포트는 자기네들이 내면서 좀 매수를 한 것으로 좀 보여가지고 일단 좀 긍정적으로 조금 더 가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신규 매수도 지금 좀 가능할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LG생활건강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데, LG생활건강 좀 100만원 좀 일시적으로 좀 넘었다가 다시 좀 밀려 내려오는데, 저는 그런데 뭐, 아모레퍼시픽 움직이면은 좀 같이 일정 부분 좀 같이 움직일 것이라고 보고 있고,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 지금 상당 부분 주가 많이 하락했는데, 코스맥스보다는 저는 차라리 아모레퍼시픽이 뭐 지금 향후에 어떻게 보면 리오프닝 관련해서 되면은 면세 쪽에서도 어떻게 좀 더 긍정적으로 보여가지고 코스맥스보다는 ODM 쪽보다는 이제는 좀 아모레퍼시픽이 좀 더 낫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윤정식 부장님은 어떤 쪽 보세요? 네, 오늘 뭐 위메이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위메이드가 실적이 나왔는데 사실은 부정적인 얘기 코멘트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좀 전에 화장품주도 사실 실적은 기대를 못 미쳤는데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왔죠. 이제는 향후를 바라봤을 때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주가에 지금 당장의 실적보다 좀 더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은데,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이 플랫폼, 위믹스 플랫폼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꺾였다. 사실 위메이드가 올라갈 때 이 위믹스라는 부분, 이 부분 때문에 주가가 좀 급등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이 레포트 내용은 위믹스 플랫폼 자체보다는 게임 회사로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게임 회사로서의 기대감이 많이 줄어들었다. 게임 회사로서의 경쟁력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게임주들이 대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좀 이 약한 모습들, 뭐 위메이드가 가장 약하긴 하지만 그런 모습들이 그래서 좀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있고, 뭐 플랫폼, 메타버스라든지 NFT 말씀드릴 때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는 메타버스 NFT보다도 게임주들이 사실은 많은 테마로, 이 테마로 많이 묶였었는데, 게임주 자체의 좀 경쟁력, 개별 기업별로 좀 이제는 주가에 좀 반영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작 게임이라든지, 신작 게임에 대한 흥행력, 그리고 뭐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개별 기업별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게임 섹터 오늘 특히나 이 플레이투원 가상화폐 이 신사업을 펼치는 업체들이 그동안은 크게 주목받았었는데 확실히 많이 오른 만큼 또 부메랑도 크게 다가와서 위메이드 맥스, 네오위즈 홀딩스, 컴투스 홀딩스 이런 종목군들이 많이 빠집니다. 게임주 들여다봤고요. 그리고 메타버스가 오늘 상당히 좀 강합니다.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군들 좀 짚어보자면 자이언트 스텝이 가장 좀 활발하게 현재는 10% 정도까지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맥스트 7%대 그리고 MP도 6% 정도의 상승권 흐름입니다. 위즈익 스튜디오 5%대, 선익 시스템도 6%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덱스터도 볼게요. 덱스터도 한 7% 정도 상승권 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은 정부에서 뭘 한다 아니면 뭐 기업에서 신사업을 한다 이런 얘기 나올 때 움직였는데 가장 최근에 나온 뉴스상으로 봤을 때는 가트너라는 업체가 있죠. 여기에서 2026년까지 전 세계 25%의 사람들이 하루에 최소 1시간 이상 메타버스 세계에서 보낼 거다. 메타버스 이 세계를 좀 즐길 거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거 말고는 사실 가까운 시일 내에 나왔던 뉴스들이 없기는 하거든요. 메타버스 오늘장의 움직임 의미 있다고 보세요? 최현주 전문가님? 예,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 움직이는 거는 미국 시장에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인데요. 일단 메타포트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5% 중반대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타버스 관련주인 로블록스라고 있죠. 그리고 또 한 지금 거의 9% 후반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같이 연동되어서 움직이는 것으로 일단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종목별로 좀 보면은 맥스트가 지금 7% 상승, 자이언트 스텝이 지금 거의 10%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요. MP가 지금 5% 정도 상승, 위즈익 스튜디오 4%, 그 다음에 선익 시스템도 5%, 그 다음에 덱스터도 지금 7%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컨텐츠 메타버스는 뭐 컨텐츠하고 하드웨어 같이 있는데 선익 시스템은 하드웨어 쪽인데 오늘 뭐 컨텐츠하고 같이 맞물려서 같이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정 부분 지금 주가는 뭐 상당 부분 하락했죠. 뭐 근데 뭐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는 무상증자, 유상증자 작년 말에 했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해서 뭐 주가가 좀 끌어올리고 그 이후에 지금 배당락 아니 권리락 나와가지고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저는 뭐 이게 지금 상승 추세로 지금 되돌린다기보다는 일단 뭐 같이 흐름을 타는 것으로 보고 있고 일단 뭐 기술적 반등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저는 뭐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은 일단 어느 정도 거친 것으로 보고 있고 기간 조정 좀 거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메타버스뿐만이 아니라 게임주하고 좀 같이 좀 연동될 수도 있어가지고 게임주도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진정이 돼야지 메타버스도 좀 같이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네, 상황이 마냥 좋다고 볼 수는 없다. 지금 게임주 움직임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은 또 이런 반등 기조, 자체적인 노선을 만들어낼 것이냐, 좀 더 체크가 필요해 보인다. 이런 이야기도 함께 해주시네요. 그리고 오랜만에 주정 관련된 종목 좀 볼까요? 같이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가격 인상 모멘텀인지 아니면 한창 또 뭐 코로나19 이슈 나오면은 뭐 알코올 수요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소독 뭐 이런 것 때문에 오르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부장님 시각은 어떠세요? 부장님, 지금 무학이라든지 이쪽 상당히 좀 강하거든요. 풍국주정, 주정 관련된 종목분들 봐주세요. 네, 주정 관련해서는 사실은 소주 가격 인상이 뭐 절대적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손소독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테마를 지금 받기가 좀 힘든 부분이 시중에 상당히 편하게 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알코올만 좀 따로 구하기도 그리고 이거를 제조하는 공장들이 사실은 화장품 공장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주정에 있어서는 소주 가격 인상이 좀 절대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소주 가격 인상이 이루어진다라면 워낙 소비가 많은 이 주류이기 때문에 이 주정 관련한 종목들 그리고 이 주정을 판매하는 그리고 소주 가격이 오르면 다른 술들도 가격이 다 오르게 되죠. 맥주를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소주 가격 인상, 맥주 가격 인상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주류 관련된 이런 주정업체 그리고 식품업체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르는 종목군들 다소 좀 체크하고 있는데요. 리오프닝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움직이는 종목군들, 여전히 시세를 연속적으로 보여주는 종목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항공 쪽보다는 관광 쪽의 몇몇 종목군들, 세중이라든지 레드캡 투어 그리고 롯데관광개발 이쪽으로 플러스권 움직임이 나오기는 하는데 강하게 모두투어 하나투어까지 오름세를 나타내지는 않고요. 리오프닝 쪽도 간략하게만 볼까요, 최현주 전문가님? 네, 일단 여행 쪽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하나투어가 지금 오늘 약보와 모두투어도 지금 약세입니다. 1% 정도 약세고 참 좋은 여행도 역시 약세. 롯데관광개발은 오늘 강보합. 노랑풍선은 지금 역시 강보합인데 오늘 기대감이 좀 있었죠. 미국 시장에서도 여전히 리오프닝 관련주 항공, 여행, 카지노 이쪽으로 계속적으로 좋았는데 오늘 여행주뿐만이 아니라 항공주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카지노주들도 좀 지금 카지노주는 아직 확인을 안 해봤는데 한번 볼까요? 카지노주들도 좀 비슷합니다. 강원랜드 비슷해서 조금 약세인데 오늘 약간 좀 쉬어가는 구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지금 시세 많이 나왔으니까 다른 종목 대비 조금 더 강했는데 오늘 약간 쉬어가는 구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조금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좀 신규 접근하기에는 오히려 좋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19 관련된 종목군들이 변동성이 역시나 극심합니다. 어제 강한 움직임을 나타냈던 이런 의료 장비 관련된 종목군들 메가 ECS나 이런 종목은 하락으로 돌아서 있습니다. 상한가에 이 강한 움직임을 이어가지를 못하는데 계속 시장은 새로운 종목을 좀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각되는 종목이 이 의료 장비뿐만 아니라 타이레놀이라든지 감기약이라든지 이런 기본 일반의 약품 만드는 업체들 그리고 또 체온계 이쪽으로까지 매기가 확산이 되어 가는데 카스 그대로 강합니다. 17% 정도 강세고요. 부각약품이 또 타이레놀 같은 약인 타세놀이라는 걸 만든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부각되면서 지금 13%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 메디아나 PCL 이쪽으로도 강한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재택 치료 키트 관련된 종목군들은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윤 부장님. 네, 사실 코로나 관련한 종목들이 순환매가 너무 빠르죠. 굉장히 접근하기도 만만치 않고 그리고 오르는 시간도 짧습니다. 당일날 올랐다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고 최근에는 길게 올라야 한 이틀 정도 굉장히 좀 매매하기가 만만치 않은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 관련해서는 이제 점차적으로 코로나가 그냥 같이 가는 감기처럼 되어버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한 종목들은 정말 짧게 매매에 자신 있으신 분들이라면 좀 작은 비중의 금액 가지고선 단기적인 트레이딩만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당분간은 너무나도 큰 변동성이 나오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리어 코로나 관련한 종목보다는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들 좀 전에 말씀해 주셨었는데 이게 오늘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주가가 사실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높은 자리거든요. 도리어 요즘의 매매 패턴이 종목이 굉장히 빨리 바뀌죠. 그런데 빨리 바뀌었지만 이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다시 돌아옵니다. 은행주도 대표적으로 은행주가 잘 올라가다가 하락을 했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게 실적이 좋기 때문에 올라가거든요. 리오프닝은 실적이 개선이 되는 게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도리어 사실 코로나 관련한 이런 종목들보다는 코로나가 풀리면서 코로나에 대한 제재가 풀리면서 이거에 대한 수혜를 받는 리오프닝 쪽으로 가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대형주 섹터 내에서는 특징이 있는 게요. 차트 보면은 흐름이 비슷합니다. 바닥에 있는 종목군들, 낙폭과대 대형주들 쪽으로 반등 움직임 뚜렷하고요. 그동안 잘 버텼던 보험이라든지 증권 이런 종목군들은 밀립니다. 몇몇 종목 좀 말씀드리면은 대형주 가운데서 코스피 대형주 가운데서 가장 크게 오른 종목이 아모레퍼시픽이거든요. 이 종목은 어제 실적 영향도 있다고는 하지만은 현재 많이 빠졌습니다. 주가 5%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비슷하게 오랜 기간 동안 좀 조정을 받다가 오늘장 4%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LG화학이라든지 카카오 이런 종목도요. 차트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많이 밀렸구나 하실 거예요. NC소프트, 네이버 이런 종목이 반등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밀리는 종목 쪽으로 와보시면 LG그룹 내의 IT 계열사들은 거의 빠진 게 없습니다. LG노텍이나 LG전자 쪽으로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메리츠 이 금융 계열사들도 상당히 좀 강한 대표적인 종목이었는데 메리츠 증권이 한 2.5% 정도 조정받으면서 시장과는 조금은 다른 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험
경험주들 쪽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은 이제는 좀 낙폭과제 종목을 봐야 되는 것인가? 최현수 전문가님 시각 어떠세요? 네, 기존에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반등의 흐름을 좀 주도하고 있는 거는 역시 낙폭과대고요. 기존에 이제 강했던 주식들이 있죠. 좀 버텼던 주식들. 가령 예를 들면 메리츠 금융지주, 메리츠 화재.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서야 좀 다른 종목하고 좀 키 맞추기로 좀 들어간 것 같고요. LG 이노텍, LG전자 마찬가지 흐름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말씀하셨는데,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어제가 아니라 그저께 실적 발표했죠. 그저께 실적 발표했는데, 오히려 주가는 좀 흐름이 좀 반대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그래서 실적 아주 잘 나왔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코로나 국면이라고 하더라도 아주 탁월한 실적을 나왔는데, 요즘에는 이제 주가가 이제 실적을 반영을 하는데, 가령 예를 들면 SK 바이오팜처럼 바로 실적 나오자마자, 워낙 바로 반영하는 측도 있는 반면에, 아니면 좀 주가가 조금, 빠지면서, 가령 예를 들면은 실적이 나오면서 좀 빠지고, 좀 며칠 있다가 좀 반영하는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 날이라든가. 가령 예를 들면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지금 한 이틀 정도 있다 반영이 되는 것 같고, 가령 예를 들면 어제 또 이제 파크 시스템스라고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 추천도 한번 드렸는데, 추천 드리는 날 저녁에, 오후장에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굉장히 잘 나왔죠. 아주 영업이익률도 4분기에 35%를 기록했고, 역대 최고인데 기록했지만은 주가는 빠졌죠. 그러나 어제 이제 강하게 한 8% 후반대의 상승세를 기록해가지고 요즘은 좀 트렌드가 요 주가에 좀 나중에 반영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오히려 실적이 잘 나왔는데 빠진 종목들은 오히려 좀 저는 사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드릴게요.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움직이는 종목군들 살펴봤습니다. 환율도 안정적입니다. 어제도 장중에 환율의 변동폭이 2원밖에 안 됐습니다. 오늘도 과연 잠잠하게 흘러갈지 변수는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은요, 대신증권의 이다은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원달러 환율 어떻게 출발됐나요?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이제 전일 대비 2원 하락한 1194원 50전에 이제 개장을 했고요. 그 개장가를 중심으로 큰 변동 없이 지금 등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가 이제 2%까지 근접했던 미국 10년물 금리가 하락한 가운데 위험 선호 심리 회복이 이어지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도 어제에 이어 외국인 순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독일 중앙은행 총재가 올해 유로존 내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발언을 하였는데요. 이 발언으로 라가르드 총재가 완화시킨 올해 ECB의 매파적인 행보에 대한 우려가 재부각이 되면서 밑달러는 소폭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오늘 이제 한국 시간으로 저녁 10시 30분에 미국 CPI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이때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이 예상보다 강할 경우에 연준의 매파적인 행보가 더욱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계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원달러 환율이 오늘 전반적으로는 좀 하방 압력이 다소 높은 상황이지만 변동폭이 크게 커지기보다는 1190원 중반에서 등락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예상 환율 밴드도 지금하고 크게 다르지 않겠네요?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192원에서 이제 1197원 사이에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물가지표에 대한 경계감과 그다음에 결제 수요 유입이 지금 1190원 중반에서 지지선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험 선호 심리가 지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어제 이어 역외 중심으로 달러 매도세가 이어지고 지금 한국 증시의 외국인 자금 유입이 좀 확대가 될 경우에는 1190원 중반 지지선이 뚫릴 가능성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선이 이제 뚫릴 경우 1190원 초반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신증권의 이다은 연구원이었습니다.